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8월 16일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부동산으로 이제 뉴스를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 위주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테마를 정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집을 파시는 매도인 분들이 지금 이제 집을 돈을 더 받아야 내놓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생기면 이제 호재가 생기고 있다. 생수 폭탄 돌리기. 그다음 재건축에 소송을 가고 있다. 별내선이 여기 생겨서 이제 잠실 간다. 분담금을 내고 있다. 갭 투자는 줄었는데 이제 서강용으로 번지고 있다. 재건축 분담금. 책임준공 기한 전에 이제 돈 끊는 대주단. 그다음 재건축 이야기. 노도강. 주택시장 직전 정부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재건축 임차인 해결책. 집값 오르는데 세입자 못 구하고 있다.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공무원들 멘붕 오고 있다. 재건축 이야기들. 폐업이 많다. 보통 지하철역이다. 대략적으로 이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지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 강남 3구, 강남 3구 이제 그리고 마영성,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아까 기사에 이제 서강용, 서초 강남 용산. 지금 그 집값이 서울 강남 3구에서 마영성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서강용으로 이제 갭 투자가 늘었다. 사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은 보통 이제 실거주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보통 이제 갈아타기죠. 이제 내 기존의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이게 본인 돈으로 하시는 뭐 대출을 내서 할 수도 있고 뭐 무주택이 비슷하다 하면은 뭐 주택을 대출을 일으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통 또는 이제 갭 투자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전세가율이 이제 받쳐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전세가 매매를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갭 투자는 많이 줄었죠. 이제 역전세가 오히려 지금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이제 갭 투자가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가 또 심하기 때문에 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내가 실거주로 뭐 물론 이제 투자 겸 실거주겠죠. 근데 목적이 실거주에 가까우신 분들은 갈아타시는 분들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내 집을 팔고 대출을 조금 더 내서 이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방에 있으신 분들의 뭐 그런 서울로 이제 취직을 하시거나 자녀분들이 그렇게 가셔서 하는 그런 위주로 됐고 그런 갭 투자가 서울에도 서울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이동이 조금 한다. 이제 이거를 그 뭐 빅데이터가 아주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할 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다 보니 이게 아주 객관적인 자료라기보다는 대략적인 흐름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 3구 마영성은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주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서강용으로 이 흐름이 틈새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흐름에 이제 또 돈이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는지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첫 번째 알아볼 거는 서울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계속 서울에 대한 관심과 거래량이 계속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그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각각의 그 부동산 시장 관계 점검 관계 장관 회의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거를 그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이제 문재인 정권 뭐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 체크를 하면 사실 이제 정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뭐 미국과 달리 저희 나라는 5년으로 이제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제. 그 어떤 정권은 이제 그 정권이 뭐 어떤 정권이 이제 그 세워지면은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정책을 아웃라인을 큰 아웃라인을 냅니다. 이제 정책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책의 기존 틀 안에서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맞게 규제를 하는 그런 부동산 대책들이 나와요. 부동산 대책들이. 근데 이 5년의 정권에 맞는 이 정책의 대책들이 나오고 나면 시장 상황은 한번 본다면 보통 아파트를 본다 하면은 보통 이제 뭐 토지를 땅을 사고 여러 가지 이제 심의를 하고 뭐 그렇지만 크게 본다면 이제 건축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 뭐 이런 과정들 사이에 보통 이런 기간이 보통 최소한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뭐 짧으면 길면은 더 걸리겠죠. 그 말은 뭐냐. 어떤 정권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대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5, 6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정권의 정책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되려고 하면 바로 이제 그 파급 효과를 미치는 거 말고 이제 공급 대책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88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은 최소 5년 정도가 있어야 돼. 그럼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전 정부 아니면 전전 정부의 이제 정권의 정책이나 대책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이 대책의 실효성이 많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플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일관성이 있게 하면은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사가 좀 나오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게 이제 개인 헌법에서 이제 보장된 개인의 이제 재산권, 내 재산을 지키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권의 대책들 관계장관 회의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대책에 참여 동의를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고 이제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이 대책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지켜라. 그래서 이제 결국 보통은 대책이 나오면은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틈새를 찾아서 돈이 유동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개대상물도 그렇고 그 시장 위치 입지 이런 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입지입니다. 입지.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부동산은 입지예요. 예, 입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지에 맞춰서 개발 호재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 호재를 볼 때 예전에는 보통 개발 호재가 학군이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교육열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게 학군이었죠. 근데 이제 그 학군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교통으로 바뀌었어요. 교통으로. 뭐 도로가 생기거나 지하철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 근데 뭐 국회법에서도 배우겠지만 이제 강력 도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하나의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주변의 도시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서울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인천까지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강력으로 이제 강력 교통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교통이 이제 했는데 지금은 경제의 흐름이 시장 상황이 이제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이제 많이 돈도 가치가 떨어지지만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계속,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일자리 이제 소위 말해서 직장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흘러갑니다.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노령화 시대 때문에 뭐 그 외에 또 병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생활 기반 시설 특히 이런 것들이 개편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일자리가 대부분 가장 중요한 호재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관되는 거예요. 일자리도 있으면서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다. 근데 일자리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일자리 있는 곳이랑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직장이랑 직주근접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자는 곳 내가 실제 이제 거주하는 곳이랑 같으면 뭐 좋은데 보통 이제 직장들이 서울로 몰리면 서울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좀 멀어지는 경우가 제 아시는 형님도 뭐 서울에 이제 강남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경기도에서 넘어가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집값이 비싸지니까 그 서울에서 수도권 인천경기를 너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강력버스를 타고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면 보통 2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2시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GTX역이 이제 GTX 수도권 강력철도 강력철도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럼 GTX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방 분들은 이게 와닿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뭐 부산으로 치면은 뭐 울산, 경남 뭐 이런 가까이 주변에 그냥 저희가 이제 뭐 경남 제가 뭐 토지 계약이나 이제 뭐 다른 뭐 물건들 때문에 가면은 가는데도 한 1시간 반 정도는 걸리거든요. 이거를 뭐 한 2, 30분 만에 철도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랑 비슷한데 이제 수도권 자체 내에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GTX역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일자리를 연결해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발 호재로 따라서 이 미래의 이제 이런 호재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아진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역이 생기고 나면은 이제 그 미래의 이제 가치를 끌어와서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호가가 올라가요. 호가가 올라가면 이제 실거래가도 거래가 되니까 근데 그 매도인 분들은 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지금 거래를 물건을 잠그겠죠. 예. 그러면 이제 거래량은 좀 줄어들겠죠.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아까 내려오니까 뭐 호재가 있어서 GTX역도 있고 별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서울 강동구 이제 구리 남양주 별내 신도시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생활권이 아주 보통 2시간 걸리는 게 한 20분에서 30분으로 서울 생활권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직장이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호재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나중에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제 개발 호재 체크를 하실 때 기준점이 또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뭐 또 어떤 분들은 교통을 더 많이 어떤 분들은 또 학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예, 지방 거점들의 일자리가 거의 줄어들었어요. 예. 요즘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 가려고 하면은 중견기업에 이제 대기업이 이제 신입 사원을 받을 때 물론 이제 생초보 신입 사원도 받겠지만 경력 있는 신입 사원을 받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중견기업에서도 신입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신입이 이제 경력을 쌓으면은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중견기업은 공들여가지고 경력 쌓게 해줬는데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중견기업이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도 이제 경력 신입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아예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연차가 있으신 분들보다 신입이 더 이제 월급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신 분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이제 일은 또 배워야 되고 근데 이게 또 이직은 또 쉽지는 않아요. 예, 이직이 쉽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년층 분들도 그렇고 뭐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른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 중소기업도 가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도 중소기업에 이렇게 가서 있는데, 이런 그 내부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의 신입들이 일 배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은, 월급은 적고 생활은 불편한데, 이제, 그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즐거워야 돈도 벌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데 일도,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도 안 돼. 그럼 중견기업은 경력을 보면 돼. 중견기업도 안 돼. 대기업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자영업 사업을 하고, 보통 이제 매체를 통해서 워낙 마케팅이 하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면 무조건 성공 신화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 하여튼 일자리가 이제 중요하다. 일자리.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입지인데 지금 개발 호재가 필요하고 개발 호재는 일자리고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게 교통가에서 이런 걸 이야기 드렸고요. 첫 번째 기사는 서울에 이제 거래량이 많고 그런 흐름들이 투자보다는 실거주의죠. 이제 갭 투자도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공급 대책 그런 게 전 정권의 그런 대책들이 나타나려고 하면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 호재들 했고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생수기입니다. 생수. 예, 생수. 생활력 숙박 시설입니다. 이제 생활력 숙박 시설. 생활력 숙박 시설인데 이제 보통 뭐 잘 모르실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 아파트 시장이 이제 그 좀 진입 장벽이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비아파트와 특히 이제 오피스텔로 많이 갔었거든요. 오피스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세금적인 규제를 합니다. 세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뭐 취득세나 이제 뭐 종부세는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딱 느낌이 오는 게 이제 취득세나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 이런 세금적인 문제를 하니까 다주택자와 이제 특히 법인 특히 1인 법인,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 거래량이 줄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래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생수기입니다, 생수. 이제 생수의 분양을 광고를 할 때 주거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주거가. 그러니까, 이게 생활용 숙박시설인데, 숙박 시설입니다. 예. 그 말 그대로 이제 숙박업이에요. 이제 용도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의 이제 그 용도대로 써야 되거든요. 예. 숙박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숙박업. 소위 말해서. 숙박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숙박을 한다 말은 이제 결국 임대차죠. 그러니까. 숙박업이죠. 숙박업.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주거가 가능하다고 이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규제가 바뀌고 나면 21년도 이런 데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거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이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수국을 하는 이제 시행사가 이 사업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주체.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시행사가,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시행사가 이제 PF 대출을 일으킵니다. PF 대출. PF를 일으켜요. 그럼 보통 이제 그러면 공사는 이제 시공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탁사 소위 말해서 은행 그러니까 금융이죠.
그 시행사가 이제 보통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생수를 하려고 한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파트를 짓거나 뭐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시행사들이 보통은 뭐 그 등급이 나눠져 있고 뭐 하겠지만 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사업안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면은 너희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한테 이제 돈을 부동산 PF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으키면서 요 시행사가 믿을 수도 없고 조금 불안하니까 이제 이 시행사가 이제 신탁을 맡겨요. 신탁을. 그러면 이 PF를 이제 관리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시공사한테 돈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분양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는 그러면서 이제 시행사는 또 시공사한테 이제 쉽게 말하자면 건설 발주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공사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시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또 책임 준공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시행사의 신용을 높여주면서 책임 준공,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개발 사업 같은 걸 보신다 하면은 시행사나 뭐 신탁사, 시공사, 금융, 은행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대주단이라고 있습니다. 대주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은 그 은행들이 하나 자금을 빌려 은행들이 하나면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금융기관 참여하게 돼요. 그 금융기관 은행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대주단 같은 경우는 뭐 정부 단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결국 쉽게 설명드리면 돈 빌려주는 사람, 돈 빌리는 사람, 그리고 돈을 빌리는데 이제 보증서 주는 사람, 쉽게 말하자면 관리 보증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 또 건물 지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생속도 마찬가지로 이제 PF를 일으켰는데 PF를 일으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사가 이제 시행사 PF를 따라서 이제 시공사가 시공을 하는데 이제 책임 준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책임 준공. 보통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기한 안까지 내가 공사를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 채무나 이제 연대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착공 분양이 뭐 할 때 분양을 할 때 이때 이제 그 소분양자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금과 이제 중도금과 이제 잔금을 이 돈으로 이 대출을 일으킨 거를 소위 말해서 끄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관계된 거를 대출을 이제 끄는 거죠. 결국에는 큰 틀은 이제 PF 대출을 일으키지만 이제 분양을 해서 분양자한테 받는 돈으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하고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을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걸 합쳐가지고 공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생수기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서로 소송 갈 거 아니에요. 이 수분양자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도금 잔금을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파기하고 계약 뭐 해제를 해달라 하고 뭐 이제 소송 가는 거예요. 이제 주거가 불가하니까. 그래서 생수를 하는 이제 PF를 일으킨 이제 이런 시공사들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돈이 안 들어오면 준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안에. 그래서 책임 준공을 하게 되니까 이제 대주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빌려준 곳에서 이제 시공사 너희가 다 떠안아라. 왜냐면 연대보증할 때 보통 그 책임 준공할 때 연대보증을 많이 하거든요. 연대보증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채무인수하고 연대보증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들이 이제 뭐 이런 용어들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격가지로 설명드리면 아까 상가 불황이 다섯 번째는 상가 불황이 이제 폐업률이 많다. 그 다음에 또 상가 건물 이제 재건축 이런 기사가 왜 나오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가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가 자체가 자영업 자체가 안 좋고 유동소비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 건물 이런 재건축 이야기는 왜냐면 지금 한창 이제 트렌드가 그 아파트 시장 넘어오기 전에 이제 그 꼬마 빌딩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꼬마 빌딩.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이제 소위 이제 비슷한 꼬마 빌딩으로 형태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주택을 근생이나 이제 또 꼬마 빌딩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 목표는 수익률일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되고 최대한 이제 효용 가치를 높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를 가져와서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남기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분들이 또 대출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요즘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보면은 뭐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뭐 했다 이러느냐. 그게 이제 가능한데 그 형식상은 가능한데 결국에는 이자 지금 수익률도 뭐 박살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이러다 보니까 금리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시기가 뭐 상황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금리를 이제 동결하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 보듯이 부동산 주식에 대한 수요가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 그러면 결국 이런 그 대출 이자는 많이 나오고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부동산 수요는 적고 그러면 이 트렌드였던 사실 주택 근생홀에서 꼬마 빌딩 하신 분들이 물린 거예요. 사실은 물린 겁니다. 이게 정말 이제 입지가 좋고 괜찮은 것들은 거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면은 그게 트렌드이긴 하지만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상가 건물 재건축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상가 폐업률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뉴스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서울 강남 상구와 이제 마용성과 이제 서강용 이런 이야기들의 이분들이 실거주인지 갭 투자인지 이제 투자 성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서울에 계속 거래가 많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대책이 이제 공급 대책이 정권이 5년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쉽진 않겠죠.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정권의 대책들을 좀 알아보시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 특히 지금은 제가 볼 때, 채부자가 볼 때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교통이 묶이면은 이제, 그런 위치의 입지가 이제 최소 입지죠. 입지에 있는 것들이 집값이 많이 오른다. 입지가 이제 많이 오르게 돼 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 생숙 이야기가 나왔지만 생활용 숙박시설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시행사와 이제 뭐 신탁사 그 다음에 시공사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금융 대주당 같은 이런 용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상가 격가지로 상가 관련해서 상가 공실 관련해서 폐업률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채부자와 함께 이렇게 한번 뉴스를 알아봤는데 크게 뭐 다른 뭐 아주 달라지는 뉴스 이런 것보다는 뉴스를 보시고 개념들 용어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고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뭐 아주 깊은 그 이면에 있는 숨겨진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쉽진 않죠.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짧게 거기에 있는 한 가지 두 가지의 이제 그 장막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야기 드리니까 그런 걸 이제 보실 수 있는 걸 여러분들도 조금씩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